헌재에서 대통령 변호인단들의 이런 논리와 움직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인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탄핵 선고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진 하야 이야기가 국회 여당 측에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공이 나오고 있는 것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의 움직임과도 뭔가 맞닿아 있는 선이 있는 겁니다. 정우택 의원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일단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 여부에 대해서 뭐가 있다. 청와대와 교감과 관련해서 뭐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뭐 하여튼 뉘앙스만 남겨놓겠다. 이 발언은 청와대와 교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는 게 뭐냐? 청와대와 연락은 수시로 오가고 있다. 당에서 공론화해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 이 발언이 지금 굉장히 빙빙 돌아서 말했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여당과 청와대 내에서 공감대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 자진하야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오늘도 자진하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선 부인을 해야 하겠죠.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 여당과의 물밑 교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눈치챈 정치 백단 박지원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치챘어요 뭔가. 박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열차에서 하차한다는 연기를 이곳저곳에서 피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는 짖어도 탄핵 열차는 달린다. 잡범을 변호해도 그렇게 저속하지는 않다. 대통령의 마지막 길이라도 대통령답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윤통희 시장, 이거 뭐 박지원 대표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예. 검토는 해봤을 겁니다. 왜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탄핵이 가결된 12월 9일인가요? 그때부터 뭐 한 10가지, 20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검토해보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것도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보겠죠. 성사 가능성이 있느냐.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성사 가능성 부분에서는 제일 큰 것은 면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면책, 사면. 네. 그걸 지금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진하야 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뭐 이겁니까? 그렇죠. 뭐 옛날에 이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 임기를 이어받은 포드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자기는 대선 불출마 안 했는데 우리는 무슨 황교안 총리가 이 사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부가 들어서면 제 생각에는 정치적 부담과 계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대선 기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전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약속은 못 받더라도 내가 그냥 선제적으로 던져버려가지고 공을 저쪽에다 확 넘겨버리겠다. 이런 식의 계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밑에서 니들이 겁나면 받아라. 예. 받으면 떨어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고 저는. 그게 이런 질문 드립니다. 윤태권 실장님의 분석입니까? 희망입니까? 아니 그건 희망이 아니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을 경우에도 스스로 던지는 것은 그렇게 가는 계산해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경우 하나가 이 참 가능한 것은 기각됐을 때 또 이 하야를 하는 거. 기각 이후에도. 내가 명예를 회복했다. 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갈라져 있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 가능성이 조금 뭐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탄핵의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과는 무관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if가 많은 것들이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각설이 쑥 들어가면서부터 나온 거고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자, 특히 한국당에서 이 이야기가 세게 나오는데 에드벌룬을 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 괜찮다. 혹시 좀 보수 쪽에서 말하자면 이 아스팔트 보수 말고 좀 중도 보수 쪽에서도 반응이 있고 야권에서도 그래 우리도 좀 부담인데 라고 해서 하면은 이건 눈덩이처럼 굴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풍선만 띄워보는 거죠. 저는 이게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칼럼. 만약에 탄핵이 그냥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예컨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해서 검찰의 포승줄에 묵힌 채 끌려가는 그림이 이른바 중도 보수층들 사이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보도가 됐을 때 뭔가 중도 보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뭐 이거를 기대한다는 심리일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복잡한 시나리오인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어떤 사람이 뭐 망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중단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전직 헌법재판관이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있는 8명의 그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에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야를 했더라도 이것을 심판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을 내서 공표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기대하는 것은 내가 하야를 하면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이제 하야를 하는 거겠죠. 예, 각하 가능성이죠. 각하 가능성. 헌재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것까지 된다면,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가능성이 이제 높은 와중에 하야를 해서 사실상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각하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스스로 하야하면 제일 또 좋은 게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경호 이런 인력들을 다 국가 세금으로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되지 않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예우까지 기대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좀 낮게 보긴 봅니다. 지금 뭐 김평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헌재의 어떤 공정성에 흠집을 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야라는 시나리오와 맥락이 좀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인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끌려 내려오는 모습을 연출해야지만 자기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야한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탄핵 됐잖아.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뭐 이런 한국 사람들의 이 선의.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하야설에 넘어야 될 벽이 많잖아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만 야당이 사면을 해줄 것이냐. 지금으로선 가능성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선이라고 얘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상당히 폭풍이 있는데 그런 상국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먼저 넘어야 돼서는 저는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계속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려면 하야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걸 보지 못하겠다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하야할 때는 최소한의 그 명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변 관리를 못했고 뭐를 못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대통령이 그거를 인정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의 캐릭터상. 뭐 이런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와 촛불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갈래로 갈려진 것을 대통령으로서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그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근데 대통령이 이미 쫙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하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대통령이 그래서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저는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진 하야설까지 저희가 진단해 봤습니다. 일단은 전 국민의 다친 마음, 이 상처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탄핵 선고 지켜보고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